안녕하세요, 펠고브로스입니다.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의 원리와 단기통부터 6기통 엔진들의 특성까지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8기통부터 16기통 엔진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단기통부터 오늘 영상의 주인공들까지 각 기통수에 따른 엔진들은 지구상에 정말 많기에 영상에서 모든 엔진들을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런 엔진들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가운 세부치일 뿐이지만 그 속은 뜨거운 엔진들의 거의 모든 것,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8기통 모터사이클의 기암급이라고 할 수 있는 혼다의 골드윙과 BMW의 K1600이 엄청났던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6기통이 넘어선 8기통 엔진부터는 보통 4000cc 이상급의 대배기량 엔진들로 그 위압감이 엄청난데, 그런 8기통 엔진의 특징을 보자면 당연히 세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유로운 출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성향이 강한 스포츠카에도 탑재가 되고, 많은 기통수 덕분에 엔진 회전 질감이 부드러워 각 제조사들의 럭셔리 세단에 8기통 엔진들은 탑재가 됩니다. 특히 8기통 특유의 엔진 소리는 이런 소리들로 많은 드라이버들이 8기통 엔진에 매료가 되고 마는데, 하지만 요즘은 환경 규제다 뭐다 해서 엔진 다운사이징이 대세가 되었고, 그래서 각 브랜드들은 다른 엔진으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8기통이 주는 그 상징성 하나만으로 제조사들은 8기통 엔진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8기통 엔진이 탑재되는 자동차를 보자면 역시 8기통의 나라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만큼 8기통의 V8은 미국 머슬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크라이슬러의 자존심인 헤미 엔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엔진을 개량해 자동차에 이식을 하면서 약 70년간 발전을 거듭했고, 현 시대에는 다치 챌린저 헬캣과 데몬을 비롯해 자사의 픽업 트럭인 램 트럭에도 장착할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치 외에도 미국에서 머슬카를 만드는 또 다른 회사 GM의 쉐보레도 카마루와 콜벳에 자사의 고성능 V8 엔진을 탑재하게 되는데, 특히 2023년에 출시될 670마력의 새로운 콜벳은 역대 가장 강력한 V8 엔진의 콜벳 역사상 마지막 흡기로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8기통 엔진은 맥라렌 720S, 페라리의 488과 F8이 있는데, 특히나 페라리의 8기통 엔진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진행된 2019 올해의 엔진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8기통 엔진은 다양한 스포츠카에 탑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요타의 렉서스나 벤틀리,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와 마이바흐 등 고급 세단에 탑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8기통의 엔진을 만든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때 국산 자동차 중 최고 등급이었던 1세대 에쿠스에는 미쯔비시의 V8 오메가 엔진이 탑재되었지만, 2세대 에쿠스부터는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V8 타우 엔진이 탑재되면서 3년 연속 워즈오토 10대 엔진에 선정될 정도로 엔진 성능과 연비, 내구성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와 전동화 파워트레인 변경으로 현대자동차의 타우 엔진은 EQ900과 초기의 G90을 거쳐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추가로 6기통 엔진까지는 직렬 6기통이 있었지만, 8기통 엔진부터는 직렬이 거의 없고 직렬로 된 4개의 실린더 2세트가 V자 형태로 있는 V8 형식의 엔진이었는데, 이렇게 직렬 8기통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8개의 실린더를 직렬 형태로 배치했을 때 똑같이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도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품들이 길어지면 비틀어질 수도 있기에 직렬 제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기술로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샤프트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작 비용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에 각 제조사들은 크랭크 샤프트와 엔진의 길이를 단축하기 위해 실린더를 V 형태로 배분해 V8, V10, V12와 같은 엔진을 만드는 것이죠. 10기통, 사실 10기통 엔진은 4의 배수인 8기통 엔진이나 12기통 엔진들보다 흔치 않은 엔진인데, 그 이유는 10기통 엔진이 구조상의 한계로 V8이나 V12에 비해 개발 비용이 높아지지만 성능 면에서는 두 엔진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 V10 엔진은 각 제조사들이 돈이 될 만한 데일리카에 탑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모델에 탑재를 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제 채널 내에서 소개했던 두 차량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렉서스와 야마하가 공동으로 엔진을 개발했던 LFA가 있고, 두 번째는 쉐보레의 콜벳과 함께 아메리칸 스포츠카를 상징하는 과부 제조기 다치 바이퍼가 있습니다.
물론 두 차량 모두 단종이 되어서 가뜩이나 없는 V10 엔진 차량들이 더욱 없어져 아쉽긴 한데, 그래도 현 시점에 V10 엔진이 탑재된 차량들을 보자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후속 모델인 우라칸이 있고, 그 우라칸과 폭스바겐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아우디의 R8이 우라칸과 똑같은 5.2L 자연흡기 엔진의 셰시와 기어박스 등을 같이 공유하면서 V10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죠. 하지만 V10 엔진이 요즘 들어서 고성능 자동차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으며 앞으로는 두 차량 외에 V10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를 볼 수 없을 전망인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혹시라도 돈이 많이 있으시다면 10기통의 차량을 구매했다가 먼 훗날 팔게 된다면 비트코인보다 더 12기통과 16기통, 앞서 12기통 엔진은 10기통보다 흔하다고 했는데, 그건 단순히 10기통에 비교해서 흔했던 것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8기통 엔진의 자동차조차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무려 12기통의 엔진이라면 그 자체로도 자동차 시장에서 호화로움과 럭셔리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데, 특히 제 기준에 가장 멋진 12기통 엔진의 자동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페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페라리의 수장이기도 했고, F1에서도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이끌던 엔초 페라리에게 12기통 엔진은 그야말로 그의 자존심이자 페라리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죠. 특히 엔초 페라리는 공기 역학은 강력한 엔진을 만들 수 없는 것들이나 신경 쓰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12기통 엔진 외길 인생이었고, 심지어 그의 아들 알프레도가 개발한 6기통의 페라리를 출시할 당시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으며, 페라리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페라리가 아닌 디노라는 이름으로 차량을 선보였던 일화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페라리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도 12기통 엔진에 아벤타도르가 있고, 슈퍼카인 파가니 또한 메르세데스 AMG의 12기통 엔진을 사용해 존다와 와이라라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2기통 엔진은 스포츠 성능뿐만 아닌 특유의 안락함과 정숙성으로 대형 세단 및 GT카에 탑재가 되는데, 영국 GT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에스턴 마틴의 DBS와 고급을 넘어선 럭셔리 세단의 두 브랜드 벤틀리와 롤스로이스 차량에 12기통 엔진은 탑재가 되죠. 물론 톱3사를 대표하는 메르세데스의 마이바흐나 BMW의 7 시리즈, 아우디의 A8에도 12기통 엔진은 장착이 되는데, 특히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V12가 아닌 V6 엔진 두 개를 붙여서 만든 W12 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6기통 엔진을 양산차에 접목한 회사는 거의 부가티가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가티는 4.0L의 V8 엔진 두 개를 붙여서 W 형태의 16기통 엔진을 베이론과 시론, 디보와 같은 모델에 탑재해 최고 속도 시속 490km를 뽐내며 양산차 중 가장 빠른 자동차로 등극하면서 16기통 엔진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말 그대로 차가운 쇠붙이일 뿐이지만 그 속은 뜨거웠던 엔진들, 단기통부터 16기통 엔진들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난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대한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